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이번엔 예전에 태무강에서 구매했던 캐시미어 실로 옷을 떠보려고 합니다. 당시 약 10벌가량을 사서 이 합으로 옷 한 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톤 다운된 하늘색이라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테무 2합짜리로 오늘 뜨개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번에 뜰 도안은 요 아크릴렌 로우키 가디건입니다. 이번에 김대리님이 만드신 도안인데 이게 어깨 라인이 되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어깨 라인이 작은 도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도안은 어깨 넓이에 따른 추천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추천 사이즈에 따르면 M 사이즈에 적합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M 사이즈를 뜨면은 가슴둘레가 97cm여서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슴 가장 큰 둘레가 100cm가 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M 사이즈로 코를 잡고 M 사이즈를 뜬 다음에 어깨를 만들고 나서 레글런 늘림을 조금 더 늘리는 식으로 한번 몸통 둘레를 맞춰보려고 해요. 만약에 뜨다가 너무 작으면은 다시 다 풀고 라지 사이즈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번에 제가 사이즈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어깨가 딱 맞는 핏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에 쓰는 실은 띠지의 캐시미어 88%, 아크릴 12%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벌에 약 300m고 솜 같은 느낌으로 잘 끊기고 부드럽더라고요. 드디어 캐스트온 M 사이즈로 우선 코 잡았는데요. 뭔가 M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넉넉이들은 작으면 불안감이 올라서 결국 한 사이즈 키우기로 결정. 지금 아크릴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뜬 게 어깨 넓이가 바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여기에서 살짝 줄어들기도 하니까 작을 것 같아요. 약간 두 코? 라지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랑 네 코 차이가 나는데 두 코 정도 늘어나도 어깨 사이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바꿔보려고요. 다시 다 풀고 라지 사이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 로우키 가디건은 섀도우 랩이라는 새로운 턴 기법이 들어가는데요. 영상으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 다른 턴 기법을 해보셨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모양도 기존 독일식 경사뜨기와 비슷한 듯 다른 듯 꽤 괜찮게 나옵니다. 다만 섀도우 랩이 약간 코가 늘어지고 구멍이 큰 느낌이 있더라고요. 구멍이 큰 늘어진 실들을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조절해줬더니 깔끔해졌어요. 섀도우 랩을 했다면 실을 자르지 않고 한쪽 앞판을 이어서 떠줍니다. 실을 자르는 게 최소화된 방식 같아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확실히 다른 옷들보다는 어깨 라인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지인데도 이 정도면 꽤 어깨선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 앞판 목 라인까지 떠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레글런 늘림할 어깨코를 앞판 옆부분에서 주워줄 거예요. 약간 억지로 코 잡은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주운 코에서 자연스러운 어깨 연결부를 만들기 위해 되돌아뜨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로우키 가디건의 매력적인 뒷판 가로코 디자인을 살려 코를 주우면 이제 바늘 하나로 연결된 탑다운 편물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깨와 목고대를 만들고 코를 줍고 나니 너무나도 익숙한 편물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더 익숙한 레글러 늘림이 시작됩니다. 이때가 추석 때라 부모님 집에 가서 뜨개를 했는데요. 시작 어려운 파트에서 오래 헤맬 줄 알았거든요. 오히려 저녁 몇 시간 만에 레글런 늘림 전까지 할 수 있어서 이후엔 도안 없이 편하게 이동하며 뜨개가 가능했답니다. 로우키 가디건이 참 초반에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파트가 진짜 많거든요. 그 초반 어려운 파트 지나고 이제는 일반 뜨개들이랑 비슷한 레글런 파트로 들어왔어요. 이제 이 레글런 파트만 지나면은 이제 또 다시 몸통, 소매 분리 이후에 무한 메리아스 파트여가지고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초반 뜨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재밌으면서 쉽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요 어깨 부분. 이게 바텀업이랑 탑다운이랑 혼재되어 있는 그런 뜨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뜨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 대부분 뜨개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코를 잡은 다음에
되돌아뜨기를 하면서 이렇게 직사각형 세진 슬리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코를 줍고 앞판 이렇게 뜨는데, 특이하게 이거는 여기 코 잡은 여기 지금 라인 있잖아요. 로우키 가디건의 이 핵심 이 라인이 코 잡은 쪽이거든요. 코 잡은 쪽에서 바텀업으로 쭉 떠가다가 이 양 어깨에서 섀도우 랩을 이용해가지고 어깨 경사 느낌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실을 끊지 않고 바로 앞판으로 이어가가지고 앞판 뜬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실 이어서 반대쪽 앞판 뜬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완성되는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방법이었습니다. 섀도우 랩턴도 진짜 뭔가 재밌고 많이 어렵지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더블 스티치랑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이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장력 조절 좀 잘못해서 구멍이 빵빵 나긴 했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좀 코를 흔들어 보니까 이렇게 조금 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코를 보면 여기서부터 코를 이만큼 잡아서 되돌아뜨기로 여기 면 채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팔 부분 만들어준 다음에 레글런 늘림을 코코니츠 메소드랑 굉장히 비슷하게, 여기까지 뜨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 약간 구조 자체는 어떻게 의도를 하신 건지 알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코코니츠 메소드 이쁘다고 했던 그 어깨 그거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무척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오히려 이렇게 만들면 어깨핏을 원하는 만큼 조절한 다음에 팔이나 이런 걸 레글런으로 늘리면 되니까 굉장히 제가 원하는 핏의 느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한 줄 뜨고 한번 핏을 한번 봐볼게요. 어깨 중간이 여기 딱 왔고요. 실제로 어깨선이 여기, 제 어깨 끝이 여긴데요. 여기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M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랑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이 어깨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이 어깨 부분이 제 어깨선이 여기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M 사이즈를 하냐 라지 사이즈를 하냐 고민이 많았는데, 김대리님 무물도 많이 보고 라지 사이즈도 어깨가 좀 작을 거다, 뭐 이렇게 어깨 작게도 잘 입으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 어깨선 정도에 딱 맞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라지 사이즈로 변경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 색깔은 굉장히 톤 다운된 하늘색이라 마음에 들고요. 이게 이 합이 생각보다 도톰해서 가디건과 자켓 사이의 느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깨핏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로우키 가디건도 어깨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우키 가디건은 어깨선을 딱 맞춘 핏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좋아할 도안인 것 같아요. 밴쿠버 가디건 슬림핏도 로우키랑 핏이 비슷하단 말을 들어서 밴쿠버 스웨터는 잘 안 어울렸지만 가디건 슬림핏을 떠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레글런 늘리다 보니 어느새 소매분리한 타이밍. 소매분리하면 뭔가 50% 뜬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소매분리 이후에도 한번 입어보기. 뜨는 방법은 새로웠지만 매우 기본적인 가디건 스타일로 떠지고 있어요. 짠! 로우키 가디건 지금 한 7, 8cm? 몸통 7, 8cm 정도만 더 떠주면 길이는 끝인데요. 랩을 끝나서 이제 새로운 실 2개를 뜯을 거고요. 이 실 2개는 팔부터 뜨려고요. 팔. 나중에 몸통이 다 너무 자라고 나면은 팔 뜰 때 힘들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지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뜨다 보면은 무척 무겁고 저는 힘들어가지고 팔부터 뜨려고 합니다. 팔. 근데 저희가 원래 제 생각에는 평면뜨기랑 원형뜨기랑 그렇게 손땀, 게이지가 그렇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빙봉 다 떴잖아요. 빙봉 다 뜨고 옷을 이렇게 스팀하려고 보니까 밑에 쪽에 그 원형 게이지? 그러니까 원통 게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원통으로 이렇게 메리아스로 쭉 뜬 부분이랑 평면으로 메리아스 뜬 부분이랑 확실히 게이지가 다르더라고요. 밑에 부분이 더 똔똔하더라고요. 그 메리아스로 뜬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안 뜨기, 나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안 뜨기 싫다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안 뜨기를 조금 더 쫀쫀하게 떠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짝 걱정인 게 팔 부분 메리아스 뜰 때 여기는 이제 원형 뜨개로 뜨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팔은 지금 가디건이니까 팔 부분은 원형으로 뜨게 되는데 이쪽 좀 게이지가 달라지지 않게 조금 더 유의하면서 확인하면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 팔 어제 다 뜬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코 잡고 뜨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거 입어봤는데 이 앞쪽에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보풀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나요? 이렇게? 보풀? 이 실이 부드러운데요. 솔직히 성분은 100% 확신하지는 못하겠거든요. 그 울이나 그 전통적인 저희 그 천연 섬유들이 섞인 실은 맞긴 한데 이 실을 쓴 후기를 봤을 때 보풀이 좀 잘 일어난다? 라는 글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제 입어봤는데 이 앞쪽에 가장 뜬 지 오래된 부분 이쪽은 벌써 이렇게 살짝 보풀 나듯이 이렇게 실들이 약간 올라오고 살짝 뭉치고 이런 느낌이 실제로 보면은 살짝 납니다. 뭐 이 실이 특성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뜨고 나면 되게 부드럽고 이쁠 것 같긴 한데 이거 보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여기까지 떴으니 어차피 어떤 옷을 뜨나 보풀 나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보풀 제거기를 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입었던 뜨개 옷들 중에서도 이사 가려고 옷 챙기다 보니까 보풀이 난 옷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옷도 그렇고 앞으로 뜨개 옷들, 겨울 옷들은 조금 보풀 제거기를 구매를 해가지고 좀 보풀 나는 거 좀 제거하고 입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실 후기에 보풀 잘 날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로우키 가디건은 여기 고무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되게 생명이잖아요. 이 옷에는 제가 카라 고무단을 뜰지 그냥 고무단을 뜰지 아직 안 정했는데 빨리 버튼밴드 뜨고 목 부분 카라나 고무단 정해가지고 얼른 뜨고 싶어요. 그러면 팔 빨리 다 떠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팔 다 떴습니다. 이렇게 양쪽 팔 줄임단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떴는데 줄임단이 생각보다 엄청 티가 나요. 그래도 입으면 티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살짝 이렇게 줄이지 말고 가운데 몇 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끝에서 줄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세탁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양쪽 마무리했습니다. 팔 다 뜬 기념으로 이렇게 걸쳐보면 우선 대충 팔 부분 조금 두툼해도 이렇게 어깨 라인 있으면 어깨 라인 살짝 안으로 들어오는 옷이고요. 여기 몸통은 더블 니팅으로 뜨는 밴드까지 뜨면 좀 넉넉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색깔에는 카라보다는 그냥 고무단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고무단으로 뜰까 고민 중이거든요. 소매도 넉넉하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로우키는 이 정도 떴고 몸통은 여기에서 한 5cm 정도만 더 뜨고 그 다음에 고무단 들어갈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하네요. 저는 원작보다 5cm 정도를 더 떠줬는데요. 고무단까지 다 뜨고 총 56cm로 살짝 길게 떠줬어요. 제가 이거 고무단까지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이제 앞에 버튼밴드 뜰 거거든요. 저기 오른쪽 앞판 버튼밴드에서는 단축구멍이 없고 왼쪽 버튼밴드에서는 단축구멍을 이제 만들 건데 저는 항상 헷갈려요. 이게 왼쪽 버튼밴드 뜨는 거 보면서 오른쪽을 떠야 되니까 오른쪽을 지금 저는 오른쪽 뜰 거잖아요. 오른쪽에 단축구멍이 없지만 왼쪽을 보면서 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맨날 헷갈려요. 이게 하다 보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단축구멍 만들 코 잡아가지고 단축구멍 만들 위치 이렇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단추를 몇 개 달까 고민했거든요. 한 6개면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7개도 많이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작은 단추로 저도 7개 라지 사이즈에 다른 분들보다 길이가 조금 더 있다 보니까 7개 달려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왔습니다. 다 도안하게 단축구멍 만들기가 실 자르지 않고 예전에 제가 여기 바늘 비우기 이용해서 단축구멍 만들었던 방법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떠서 와 볼게요.
참고로 단추 사이즈에 따라 단추 구멍을 도안 그대로 뜨기보단 조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단추가 작아 구멍 좌우에 떠야 되는 단을 적게 떠줬어요. 지금 단추구멍 만드는 중이고요. 단추구멍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원래 도안에서는 단추구멍을 요거 한 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 코에서 두 코 정도만 이렇게 단추구멍을 비워놨는데 원래는 단추구멍이 더 커요. 근데 제가 단추를 원래 세비에서 다른 데 쓰려고 구매했던 단추, 요 하얀 단추를 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단추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지 그 전에 원래대로 사이즈대로 하면은 단추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막 헐렁헐렁하게 남아서 나중에 단추 잠그고 풀고 할 때 그냥 쑥쑥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중간까지 다 떴다가 풀른 다음에 다시 단추구멍 크기 재조정해서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떠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추구멍 딱 2번 남았고요. 이렇게 뜨고 마무리하면은 아무래도 요거 가디건 앞에 버튼밴드는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버튼밴드 다 마무리하고 고무단 뜰 때 조금 방법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하러 가지고 와볼게요. 지금 바늘 2개로 해서 이렇게 겹단 코 잡는 거 하고 있고요. 김대리님 영상 보면서 코 잡았습니다. 이렇게 코 잡고 시키는 대로 다 잡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바늘 2개 이용해서 코 잡는 방법은 처음이라 엄청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디스 매직 퀘스토원 한 느낌? 그리고 나서 양쪽 바늘에서 각각 겉두기로 떠주는데 사실 저 여기서 2.5mm 바늘 써야 되는 줄 알고 바늘 바꿨다가 알고 보니 3.5mm로 계속 뜨는 거라 2번 떴습니다. 잡아야 되는 만큼 잡아가지고 겹단 이렇게 통통하게 떠가지고 이제 고무단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겹단이 2.5mm로 뜨는 줄 알고 2.5mm 바늘까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겹단까지 그냥 고무단으로 뜨실 분들은 3.5mm로 뜨면 되더라고요. 저는 또 바보같이 2.5mm로 중간까지 뜨다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보니까 3.5mm로 뜨는 거여가지고 다시 다 풀고 겹단 다시 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코를 좀 널널하게 잡았는지 여기 구멍 같은 게 조금 보이는데 그래도 세탁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는 고무단 한 3cm 정도만 떠주면 돼가지고 고무단 요만큼만 지금 한 몇 단 안 떴는데 이 정도만 뜨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무단 다 떠가지고 돗바늘 마무리 할 거거든요. 똑같이 돗바늘 마무리해서 마무리 딱 하면은 진짜 제가 원래 옷 한 벌 뜨는데 열흘 이내면은 거의 무조건 뜨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추석 때 시작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이사하고 집 정리하고 이러면서 좀 정신없어가지고 뜨개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데 그래도 이번에 요거 고무단만 뜨면 끝이니까 드디어 오랜만에 A4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렙니다. 그러면은 이번 고무단까지 얼른 다 뜨고 A4 하고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탁하면은 아무래도 수축은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 조금 작아질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인지는 다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느질 하면 끝인데 실은 이렇게 하고 2볼 남았어요. 2볼. 그러니까 제가 10볼인가 샀거든요. 10볼? 8볼 쓰고 2볼이 남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테무에서 파는 이거 한 볼 자체가 300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합으로 3mm 쓰기 딱 좋고요. 한 18볼 정도면 충분히 옷 한 벌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짠! 드디어 로우키 가디건 F5 했습니다. 실제 사진보다 굉장히 파랗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했고 세탁만 하면은 세탁하고 단추 달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목 쪽 고무단이 살짝 이렇게 우는데 세탁하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세탁하고 건조해서
단추 달기 전에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세탁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컬러 완전 비슷하게 나오고요. 사실 손땀 약간 세탁 매직을 살짝 기대했는데 제가 손땀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요런데 줄이 생겼어요. 제가 안뜨기 장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이번에는 조금 살짝 손땀이 안 이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조금 더 연습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추를 달 건데요. 딱 하늘색이 흰색 하면은 되게 뭔가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달면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요. 딱 사이즈도 진짜 제가 딱 원하는 사이즈고, 이게 단추가 7개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7개가 들어갈 때는 너무 큰 단추는 또 잘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 단추를 달 생각입니다. 그럼 한번 단추 달아볼게요. 짠! 제가 이거 단추 사이즈 때문에 단추 구멍도 사이즈 조절했잖아요? 딱 좋습니다. 딱 안 빠지고 꼈다 뺐다 하는데 문제 없고. 저처럼 단추 그렇게 안 크게 쓰실 분들은 그 원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단추 구멍 조금 작게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른 다 달아가지고 올게요. 짠! 이렇게 해가지고 테무에서 산 캐시미어 실로 로우키 가디건 뜨개 끝났습니다. 흰색 단추도 야무지게 달아줬고요. 작가님이 약간 쫀손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얇은 실을 이용해서 떴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도톰도톰하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단추도 흰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생각보다 엄청 도톰해가지고 지금 날씨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키 가디건 보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로 무늬가 나 있잖아요. 이 무늬도 굉장히 심플하고 귀엽게 나와 있고 이 생각보다 이 섀도우 랩도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고 괜찮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새로운 느낌으로 옷을 뜨게 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겹단으로 해서 고무단도 이렇게 처음 해봤고요. 이렇게 디자인적인 효과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뜨개였어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어깨에 슬림핏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깨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쁘다고 느꼈거든요. 제 어깨에 딱 맞는 이런 디자인을 더 날씬해 보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뜨개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입으면 어떤 느낌인지는 뒤에서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나고 예쁜 뜨개 찾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